네. 제가 최근에 얻은 병인데 알러지가 생겼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알러지가 한 6개월 전에 생겼는데 한 일주일마다 2주에 한 번씩 오는데 여기 딱 오는데 발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시뻘개져갖고 여기 들어올 때 저 친구가 사는 게 힘든가 보다. 낮술 먹고 다니나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하실까 했는데 다행히 얼굴이 좀 나아졌습니다. 예. 아마 제가 그렇게 생긴 건 세상엔 다 부처님 말씀이 그랬듯이 인과가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어렸을 때 먹은 쫀득이 같은 것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냥 그렇게 생길 리가 없잖아요. 아토피가 옛날에도 분명히 뭐 아주 없지는 않았겠지만 과거에 노인들이 아토피 알았단 말씀은 별로 못 들어봤습니다. 근래에 무척 많죠. 그것이 산업사회가 수반하는 그냥 자연스러운 현대 질병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먹는 것, 공기나 환경을 바꾸면 어떠한 약으로도 사실 알러지는 못 고치잖아요. 그 치료책이 없습니다. 근데 그 자연 치유라고 할 만한 그런 방법. 제가 무슨 자연 치유책을 무조건 추천하고 병원 가지 말라 이런 사람은 아닌데 그런 거 볼 때마다 놀라게 되는 게 우리가 먹는 것들, 우리가 처하고 있는 생활 습관들 이런 치유책들이 과연 온당한 것인가? 현재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방법들, 살아가고 있는 방법들이 상당히 불안하기 짝이 없다고 자꾸 느껴져요. 제 몸 하나를 못 다스리니까. 그래서 이 질병이 상당히 불안해요. 예를 들면 알러지가 심해서 사망에 이르기도 하죠. 급히 응급실에 가지 않으면. 그래서 의사한테 가서 말씀을 여쭤봤는데 치료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까운 응급실을 적어두고 긴급 이동할 방법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응급약을 갖고 다녀라. 뭐 그거 외에는 야 무슨 말기암도 고치는데 이런 병을 못 고치는구나. 이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들, 그러니까 먹는 방식들, 생존 방식들이 점점 타락이란 말 함부로 쓰면 안 되겠지만 뭔가 타락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불광에 편집장님이 멋지게 또 써놨는데 작은 생각이니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발상을 해낸 건 아닙니다. 책을 읽다가 알게 된 건데 그렇구나 하고 알게 됐어요. 뭐냐 지구의 나이가 한 400만 년 뭐 그 시간에 1년이라고 하면 인류가 나타난 건 대략 한 12월 31일 오후 5시쯤 된답니다. 예. 그러니까 지구가 원래 있었고 사람이라는 존재가 나타난 건 저녁 황혼기에 나타났는데 우리는 지구의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해도 거의 과언이 아니죠. 여러 가지 과학적인 연구 결과들, 기후변화. 어쨌든 우리가 지구를 파괴했는데 탁월한 실력을 발휘합니다. 근데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탈리아 식당을 하니까 저는 이제 한국 재료로 가급적이면 하고 싶고 이 좁은 나라지만 그래도 로컬 푸드를 좀 쓰고 싶고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이태리 식당이라 어쩔 수 없이 이탈리아 재료를 쓰게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요리사의 정체성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는 손님들의 요청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후레쉬 모짜렐라 치즈 좋아하세요? 이렇게 탱탱한 거. 예. 어린아기의 볼 같은 탱탱한 그게 제가 만들어지는 곳을 옛날에 가봤어요. 어디 있냐면 나폴리 아시죠? 나폴리. 예. 소렌토 뭐 그쪽에 있는 나폴리 그 인근에 뭐 소렌토나 나폴리 근처에 시골 농장에서 공장이 있더라고요. 뭐 조그만한 데도 있고 큰 데도 있어요. 거기서 만들어요. 만들 때 보면 불을 켜고 물을 냉각시켜요. 전기를 돌려서. 그래서 이제 뭐 젖을 짜죠. 착유도 기계로 합니다. 전기 스위치를 올리고 착유를 해서 싹 올라가면 다 전기예요. 전기는 뭘로 떼냐면 원자력을 떼든가 석탄을 떼든가 석유를 떼든가 뭘 떼야 전기를 얻습니다. 풍력, 조력, 수력 이런 거는 전체 발전량의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얻어가지고 그걸 막 돌려요. 그래서 만들어요. 그래서 포장을 해가지고 냉장차에 실어요. 냉장차는 30% 정도 기름을 많이 먹어요. 왜냐하면 그걸
냉각을 하고 가려면 뭘 방법이 있습니까? 기름 떼갖고 냉각기를 돌리는 수밖에 없어요. 더울 땐 더 많이 먹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12개를 한 타스를 옛날 우리말로 한 타스를 주문을 해요. 그러면 그게 일단 각 나라별로 주문량을 맞춰갖고 로마까지 냉각 트럭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비행기에 실리기 전까지 냉장 창고에서 보관해요. 보관한 다음에 냉장 되는 설비를 갖춘 비행기에 실어요. 기름을 펑펑펑펑 쓰면서 날아와가지고 인천공항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해서 그건 냉장이니까 특수한 냉장 컨테이너로 이동시켜서 냉장 보관 창고에서 보관하고 검역을 거친 다음에 수입사의 냉장 트럭에 실려요. 기름을 펑펑펑펑 떼면서. 그래서 떼가지고 도매상까지 이동합니다. 그래서 도매상에서 저희 각 가게로 와요. 부산, 서울, 김포, 대전에 있는 가게로 몇 개씩 배송이 다 끝나요. 그럼 그 가게는 저희 말단 가게로 오죠. 의뢰사를 받아서 검수를 하고 냉장고에다 넣어놔요. 그 손님이 오면 썰어서 제공하게 되죠.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그 한 덩어리에 125g짜리 모짜렐라 하나를 위해서 우리가 쓴 기름, 전기와 기름을 대충 정확하게 환산을 할 수는 없지만 원유 기준으로 환산하면 말통으로 하나는 최소 썼을 거예요. 말통 하나로. 그걸 뿌린 거예요. 태워버렸어요. 그걸. 그래서 거기서 뭔가 분진이 발생하겠죠. 공기가 어두워지고. 야, 그걸 꼭 먹어야 되나? 근데 거기서 그걸 안 먹을 수는 없겠죠. 먹긴 먹습니다. 먹는데 그걸 인지하고 먹느냐, 인지하지 않고 먹느냐가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랑도 확인해야 되고, 뭔가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경각해야 될 것도 끊임없이 확인하게 되죠. 상기하지 않으면 잊어먹는다는 거죠. 모든 음식은 농업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물론 수산업, 축산업도 다 있겠죠. 기본적으로 농업이죠. 농업에서 들어옵니다. 농업은 정말 천하지 대본일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골에 가보면 요새 콩값이 떨어졌어요. 국산 콩이 비싸잖아요. 근데 되게 싸졌어요. 그게 왜 싸졌죠? 그래서 괴산에 가서 잡곡 농사 짓는 어른들을 만나서 여쭤봤더니 씩 웃는 거예요. 왜 그런 거 같냐고. 모르죠.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골에 보면 젊은 사람이 있나요? 없죠. 노인들밖에 없죠. 예, 그랬더니 콩 농사는 손이 많이 안 가서 콩 농사를 많이 짓대요. 노인들이. 돈을 만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때 국산 콩이 되게 비쌌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콩 농사를 짓는 거예요. 이거 차족이나 수수나 녹두나 이런 것도 지으면 되잖아요. 그건 무지 농사가 힘들대요. 농사 지어보신 선생님들 계시죠? 스님도 계시고. 콩은 손이 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콩값이 폭락을 합니다. 다른 농사는 수수 농사 같은 건 망치면 거의 쭉정이밖에 안 나오거든요. 콩은 얼추 매년 비슷하게 나온대요. 농사 지을 사람이 없어요. 점점. 우리는 뭔가를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점점 수입을 많이 하게 되죠. 제가 고등학교 때 이 농업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왜 농업을 하게 됐냐면 상업 선생님한테 무지하게 맞았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 그래서 그 선생님에 대한 반발로 이 공부를 하기 싫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과목이 없나 봤더니 독서실에 시골에서 올라온 형이 있는데 재수생 형이 내가 그 고민을 얘기했더니 그럼 너 농업해? 그랬더니 왜요 형? 했더니 농업해. 나도 농업해. 고등학교 때 농업했기 때문에. 근데 형 난 지금 3학년이 다 됐는데 언제 농업? 괜찮아. 되게 쉽게 나온대요. 그래서 어떻게 쉽게 나와요? 다음 중 기출문제 내가 보여줄게. 그래서 기출문제를 봤어요. 그랬더니 다음 중 닭의 질병이 아닌 것은 뉴캐슬병, 닭조름병, 닭 콜레라. 정답이 뭐냐면 소고창병. 이렇게 쉬운 문제가 있죠. 그래서 농업을 선택을 했는데 교과서를 못 샀어요. 그래서 재수생용
대성농업이라고 참고서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사서 공부했는데 그게 15점 만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10점인가 15점. 제가 거의 만점을 맞았는데 하나 틀렸어요. 저는 농촌에는 안 살아봤거든요. 뭘 틀렸냐면 다른 형들은 다 맞추는 건데 저만 틀렸어요. 너무 쉬운 문제예요. 다음 중 사과나무를 고르시오인데 나무의 실루엣 있죠. 사과나무, 배나무, 복숭아나무 이런 게 자두나무가 가지치기가 다 틀려요. 나무의 실루엣, 은행나무의 실루엣 여러분 아시죠? 제가 은행나무 실루엣을 고르면 금방 맞췄지. 서울에서 맨날 봤으니까. 근데 배나무, 사과나무가 어떻게 가지치기 하는지를 제가 알 리가 있습니까? 근데 그게 되게 쉬운 문제였는데 제가 틀린 거예요. 농업이라는 게 그때 알았어요. 근데 그 축산업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제가 처음으로 뭔가 먹는 것에 대한 현실적인 의문을 가지게 된 거예요. 양축, 양계업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산란을 촉진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가 나와요. 거기 교과서에 막 외우게 돼 있어요. 불을 밤새 켜둔다. 네, 그게 산란 촉진법이에요. 근데 제가 어릴 때도 생각한 게 우리 집 개가 있었는데 개가 여러분 개 기르시는 분 계세요? 꽤 있으시죠? 개도 밤에 자요. 근데 개를 안 길러보면요. 개가 밤에 잘 깨니까 개는 낮밤을 받고 산다고 착각을 해요. 그건 그렇지 않아요. 개도 어두워지면 자요. 닭도 마찬가지예요. 밤에는 자고 싶어 해요. 근데 밤에 불을 켜두면 걔네가 스트레스 받을 텐데 그 어린 마음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농업 선생님이 없으니까 물어볼 데가 없어요. 그냥 외웠어요. 외우고 그런 문제 나오면 그냥 마치고 그랬어요. 그런 고민을 하면서 자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니까 모든 일이 그냥 보이지가 않아요. 제가 한식당 뭐 이런 데를 좋아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원산지를 쓰게 돼 있거든요. 근데 돼지고기 원산지를 쭉 찾아보면 월드컵이에요, 월드컵. 월드컵에서 축구 제일 잘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네, 칠레, 브라질, 멕시코, 미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우리나라가 삼겹살을 세계에서 수입하는 나라가 17개국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대략 월드컵 16강. 폴란드, 체코. 거기 베이컨이 싸요. 거기 후배가 폴란드 일하는 후배가 있는데 정육점에 갈 때마다 정육점 아저씨 뭐라 그러는데 야 니네들 때문에 우리 베이컨 값이 너무 올랐다. 세계 베이컨의 20%에서 25%를 한국이 삼겹살. 다 진공 청소기 빨아서 우리가 소비합니다. 인구는 4천만인데 전 세계의 삼겹살을 20% 이상을 먹어 치워요. 왜 삼겹살을 그렇게 많이 먹을까요? 절반쯤은 옛날에 삼겹살 구이 같은 거 그렇게 안 먹었어요. 예. 삼겹살 구이 연세 50 이상 되신 분 중에 삼겹살 집이 많이 어렸을 때 봤던 기억 나세요? 별로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음식물들이 고르게 있었는데 지금 삼겹살이 그냥 쓸어버려요. 왜 그럴까? 왜 굳이 그걸 그렇게 많이 먹을까? 싸요. 싼데 그걸 구워 먹을 때의 스트레스 해소하는 게 굉장히 센 거예요. 불에 뭔가 소고기는 비싸잖아요. 근데 돼지 기름이 지글지글 구워가지고 쌈장 푹 찍어서 마늘 얹어서 파 딱 얹어서 딱 먹으면 통쾌한 거예요. 사는 게 고통스러우니까 먹을 때 있는 거예요. 삶은 어떤 식으로 자기가 얼개를 구조를 짜나가는 게 따라서 욕망의 발현법이 달라지죠. 그래서 사는 게 스트레스고 괴롭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좀 더 자극적인 걸 찾게 돼요. 그 기름이 불에 구워지는 자극처럼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어마어마하죠. 냄새 맡아도 미치죠. 그런 것들을 왜 자꾸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식량 작업률이 우리나라가 쌀 빼고 한 3.5%에서 5% 왔다 갔다 합니다. 데이터가 약간씩 다른데 우리 먹을 것을 우리가 스스로 생산해서 미래를 도모하고 건강을 도모하자. 이런 건 이미 정책적으로 포기했어요. 농업을 안 지으면 보조금을 줍니다. 농사를 지으면 보조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근데 나무를 뽑아버리거나 밭을 갈아엎으면
보조금을 줘요. 네, 되게 재밌어요. 농사를 안 짓는다 보조금을 줘? 과일나무를 베어 넘기잖아요? 돈을 줘요. 이것은 지금은 자본주의고 자유주의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걸 어떻게 통제라고 생각하지만 뜻밖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이나 보조금 엄청 줘요. 농사를 지으면. 짓는 농사에 보조금 되게 많이 줍니다. 사실상 사회주의 형식을 많이 떼요. 농사에. 그거는 먹고 사는 문제는 그냥 시장에 맡겨둘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밀가루는 쌀보다 비쌌습니다. 네, 정제된 밀가루. 쌀보다 비쌌어요. 밀농사가 우리나라는 잘 안 돼요. 근데 지금은 밀가루는 쌀보다 훨씬 싸요. 지금 우리가 수입한 밀가루 하얀 거 그거 어마어마하게 고급이에요. 고급 진짜. 정제해서 굉장히 고급 밀. 옛날 같으면 임금이나 먹던 그런 겁니다. 아무나 먹을 수 없는. 그게 엄청 싸요. 미국 농민들. 옛날에 그거를 그 사람들이 많이 남으니까 정부에서 사가지고 바다에다 버렸어요. 근데 이제는 외국에 수출하죠. 원조하거나. 이거 보세요. 제가 오른쪽에 비포 애프터인데 거의 표시가 없어요. 저 한 상을 차려 먹었거든요. 백반집이에요. 다 먹었는데 우측에 사진처럼 저렇게 남았어요. 저거 뭐 재활용하면 더럽고 버리면 아깝죠. 어째요? 그죠? 미치는 겁니다. 간이 간간해야 되니까 또 반찬을 많이 먹을 수도 없어요. 이런 거 일상적으로 먹고 죄의식을 안 느껴요. 왜? 우리는 너무 풍요롭게 살아요. 지금 음식 쓰레기 갖다 버리는 거 어마어마합니다. 아이들한테 뭘 줄 건지. 우리 지금 뭐 그래요. 나이 든 세대는 그렇다 쳐요. 우리는 뭐 많이 살았으니까. 살아온 날이 더 많으니까 좋다. 애들은 어쩔 겁니까? 애들은 뭘 먹고 있나요? 저런 패스트푸드점에 가서 키드 메뉴, 어린이 메뉴 한번 딱 보세요. 애들한테 먹이지 말라고 돼 있는 것만 다 모아놔요. 애들이 그런 걸 좋아한다고. 그런 걸 먹이는 거죠. 이런 거 합니다. 미스터 피자 학과. 저런 거 만들어서 애들 학점 줘요. 조리학과 같은 데서. 산업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근데 저런 음식들이 아이들이 저걸 학과까지 만들어서. 뭐 이런 문제들. 아홉 공기 먹으면 부끄러워해야 되죠. 아니 식욕이 많고 양이 많으니까 많이 먹는 사람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많이 먹는 건 부끄러운 일이죠. 그죠?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배가 저렇게 만복하도록 안 먹는 저런 먹는 것에 대한 경계를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건 지구의 미래와도 관련된 문제니까. 쌀이 밀가루가 고기가 그냥 기름은 기른 게 아니라 다 기름때야 길러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 소고기도 다 기름이에요. 아니 그 소고기 안에 기름이 있기도 하지만 소고기 자체가 기름입니다. 그 소고기에 먹는 곡물은 다 기름으로 길러요. 비료를 주는 것도 기름이고 방제하는 농약도 다 기름이고 그걸 이동시키고 뿌리고 뭔가 가꾸는 일 다 기름이에요. 트랙터는 기름 아닙니까? 이동시키는 거 다 기름이에요. 적절히 먹어야 돼요. 물론 오락부르니까 뭐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뭐 적당히 먹고. 근데 이런 것에 대한 경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것이 선처럼 느껴져요. 옳다고 느껴져요. 반복되면 그렇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노출되고 반복되면 그것을 수용해요. 그렇게 감각체계가 결정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으니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무감해집니다. 이런 것들이죠. 먹는 것이 폭력적이에요. 제가 제일 끔찍하게 생각하는 게 해물탕 같은데 산낙지 넣는 게 텔레비에 그냥 나와요. 그건 아이들한테 보여주면 아동학대에 해당합니다. 사실. 그죠? 예, 동물학대. 낙지나 문어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데요. 문어는 월드컵 우승팀도 마치잖아요. 정말로 지능이 뛰어나요. 정말로. 근데 그걸 숨통을 끊어줘야 되는데 그냥 넣어줘요. 그러면서 출연자들이 박수를 막 쳐요. 와 이래요. 정말 그 사람들이 거기에 무감각할까? 예. 원래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자꾸 노출되면 무감각해요. 자랑합니다.
스마트폰 열어서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보면 낙지 투하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가 쓴 글이. 그럼 밑에 댓글에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친구들이 댓글 달아줘요. 와, 싱싱하다. 대박이야. 거기 어떤 음식 문화에 대한 경건한 고민이나 최소한 야, 저건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냥 질주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한식은 이런 대중 음식 문화를 굴리다 보니까 한식이 제일 천하게 됐어요. 여러분, 한식의 장점이 많잖아요, 되게. 제가 예전에 스님하고 밭길 이렇게 시골 길을 이렇게 걸어갔어요. 걸어갔는데 그 스님하고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다는 건 진짜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나아가지지를 않아져요. 이거는 이거 뽑아가지고 데쳐서 이렇게 저렇게 이건 나물인데 이건 무슨 뭐 명아주가 어쩌고 이건 뭐 이렇게 하면 저렇지 이건 말려뒀다가 다 먹는 거래요. 길에 우리는 거기 지나면서 이름 없는 들풀이 피어 있구나 이렇게 하죠. 예, 맞습니다. 우리는 들에 나는 산에 나는 걸 다 먹을 걸로 바꿔놨던 사람들이에요. 먹을 게 없어서 그렇게 됐죠. 근데 거기 미각을 발견했죠. 나물의 맛이 서로 다르다는 거 알게 되고 어떻게 갈물의 맛이다는 거 다 알게 됐어요. 그런 것들이 맥이 사실 끊겼어요. 한식이 그나마 먹을 만한 음식인데 저것이 점점 폭력적으로 저것도 변하는 거예요. 한식값도 정부가 통제해요. 양식값 10만 원짜리는 통제 안 해요. 설렁탕이 500원, 1,000원 오르면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건 서민 경제라는 그런 화두이기도 하지만 한식이 만만해서 그래요. 예를 들어 그런 일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메뉴에 영업 연기를 하라고 해놓고 지침을 주지만 식당에서 피곤하고 괴롭고 영세하니까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주류도 매장에서 구글 번역기로 돌려서 그냥 줍니다. 저것을 뭐라 하는 건 아닙니다. 한식당의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육회는 6타임즈. 여기 좀 작게 보이지만 우리 집 곰탕, 아워하우스 배어탕. 여기 곰고기 먹는 거예요. 영어를 정확히 쓰자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식이 우리가 먹는 음식이 점점 파괴되고 있어요. 건강한 음식들이 없고 다 완제품 그냥 갖다 쓰고. 그래서 제가 약간 결벽증이 있어요. 그래서 식당에 가면 이렇게 컵위에다가 젓가락을 올려놔요. 여러분들 식사 가시면 휴지, 티슈 딱 깔고 올려놓으시죠. 보통 팀 단위로 식사를 가시면 팀의 막내가 그거 하죠. 티슈 차차차차 뽑아가지고. 왜 그렇게 하세요? 식탁이 더러워서 그렇잖아요. 더러운 데서는 식사를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수용하는 거예요. 양식당은 안 그러잖아요. 한식당만 더럽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음식을 잘 보존하고 가꾸자면서. 근데 한식은 제일 더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제 친구가 알려줬어요. 여러분도 써보세요. 뚝배기에다 올려놓으면 소독이 됩니다. 예. 수저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